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종종 얄밉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뭔가 좀 여유를 갖고 하고 얄밉게도 그것을 끝끝내 나쁘지 않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열정에 대한 강요가 요즘에도 그렇게 강할까요? 없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결국에는 꿋꿋이 열심히 하고 노력한 사람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꼭 그렇게 우리가 뜨거워야만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사람들마다 각자의 온도를 타고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기 온도대로 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뜨거울 수 없는 사람이 뜨겁게 하다 보면 체하는 거예요. 뭐 그런 각자의 연비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기 마련인데 저는 어쨌거나 여유로운 편이니까 그리고 이 여유로움이 저에게 잘 맞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도 큰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으니까 여유를 사랑하고 열심히의 신화를 그다지 믿지 않는 저로서 여유롭게 일하는 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해보려고 합니다. 뭐 가볍게 일단 제가 열심히를 그다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그림은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적이 진짜 삶에서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지켜봤어요. 쟤네 열심히 하나? 근데 몇 명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수능은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 공부를 완전 탑 티어로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친구들이 20대가 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내나 봤죠. 공부는 그렇게 쉬웠지만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이제 젠가로 치자면 빡빡하지 않은데도 잘 밀리는 블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만 하다 보면 젠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게 나에게 맞지 않는 건데도 과한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바르지 않은 자세로 그냥 열심히 자전거만 타면 자세만 망가지고 다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라리 한 번이라도 제대로 피팅을 받고 하다 보면 효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효율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서 우리가 길게 가야 되는데 그 힘 안배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일에 대해서 영영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의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전히 바쁨이 미덕이고 그런 게 잘 살고 있는 거고 성실한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기조에 있는 것 같아서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법, 적당히 여유롭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제가 여유를 즐기는 방법 3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잘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예로 들고 싶은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 그림에 계속 메모리 돼서 어떤 부분이 까매지거나 이상해지거나 과하게 묘사가 되는 거를 자기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입시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때 순간만큼은 이 연필과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멀리 떨어뜨려서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놓은 거리에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눈을 약간 작게 뜨고 그걸 흐리게 봐야 돼. 그렇게 크게 발견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틀린 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막 수습하려고 애쓰다가 다른 그림을 못 그리는 애가 있고요. 아, 이 부분은 망했네. 넘어가자. 어차피 이것저것 다 채워놨다 보면 얘 안 보여 하면서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후자였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실패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은 그 실수나 실패는 뭐 작은 흉터나 티끌 정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게 더 덧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문에 긁혀서 손목 쪽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딱지가 앉을 때마다 계속 뜯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작은 상처였지만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흉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고 흉터가 생겨도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메디폼 붙여놓고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면은 손 안 대니까 더 빨리 낫거든요. 그런 거죠. 유튜브 영상도요. 조회수가 진짜 완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신경 쓰이죠. 근데 새 영상 올리면 또 티가 안 나요.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정말 못할 수 있는데요. 그냥 꿋꿋이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티가 안 날 거를 알면은 네,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그 정말 작은 티끌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가끔은 너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우주를 상상해요. 별도 이렇게 많은데 별도 죽는데 나도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근데 뭐 먼지가 이거 실수 좀 한 거 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일인가?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좋냐? 내가 이 일을 잘 못했다는 사실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삐지는 일이 적어져요. 그러면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요. 조바심이 줄어들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해도 너그럽게 괜찮아. 더 하면 돼. 옆에 더 그리면 돼. 라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을 하는 이제 이온 스튜디오의 편집자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영상을 처음 편집할 때 그분들이 바로 저처럼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 영상은 한 달 동안은 그냥 연습하시는 거라고. 이때 동안은 연습하는 거 하나도 안 올릴 거고 내가 이거에 대한 감을 찾는 거니까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느낌대로 꼭 저의 스타일을 고수하지 말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험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운동장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좋아한다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좋아하진 않는데 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본 콘텐츠 중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법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뇌과학적인 거였어요. 그 일을 좋아한다고 믿으면 뇌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상적으로 해내야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일, 이를테면 저는 샤워를 한 다음에 머리 말리는 게 너무 싫어요. 머리숱이 진짜 많고 머리가 정말 잘 안 마르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좋아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머리 말리는 일을 좋아하자고 그런 마음만으로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 머리를 말리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머리 말리는 시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생각이나 공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말리는 걸 딱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좀 오늘 하루 중에 해보지 못했던 고민들 오늘 좀 다시 생각하면서 정리하자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공상이랑 이런 걸 하면서 머리를 말리니까 머리 말리는 시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속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유튜브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글도 쓰고 뭐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선택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일부는 제가 하면서 힘든 순간들도 있어서 그 일을 좋아하기로 다짐한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다 보면 출처 없는 열정,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재미를 따라가게 돼요. 좋아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에 저는 여유의 미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잘하게 돼요. 그 일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좋아하는 게 저는 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잘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예요. 사실 우리가 좋아만 해도 그거를 잘하지 못하면 힘들거든요. 짝사랑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대를 좋아하지만 상대가 나를 안 보면 그 나를 너무 무시하면 짝사랑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결국엔 그 사람을 이제 꼬셔서 우리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랑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죠. 여유를 부려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디자인을 한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빨리 관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디자인이 저랑 진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관두려고 다른 잘하는 일들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지금처럼 되려면 사실 지금 하는 일들을 잘했어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하는 시간을 되게 오래 마련을 했고 그 시간 동안은 고백하건대 저는 여유롭지 않았어요.
제가 24살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항상 잠을 4시간 자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퇴근한 다음에 부업을 하면서 따로 돈을 벌기도 했고,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고, 그림을 계속 꾸준히 붙잡고 있기도 했고, 글을 쓰기도 했고, 새벽 수영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20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여유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반전이고 죄송한 말이지만 미리 먼저 가야 나중에 걸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건 진리예요. 사실 처음부터 여유로우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여유로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새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를 부리려면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는 할 만한 상태여야 되고 잘하는 상태여야 되는데요. 어떤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요리를 할 때 주방이 엄청 더러워졌어요. 근데 요리를 점점 잘하게 되다 보니까 하면서 설거지하고 치우고 그냥 뭐 쓰레기 덜 나오고 이렇게 또 효율을 찾게 돼요. 같은 냄비를 몇 번 다시 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양념 같은 게 좀 덜 튀더라고요. 불 조절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요리도 훨씬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맛도 나는 거죠. 그래서 여유로워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는 경지를 만들어놔야 여유가 가능하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간과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입 때 혼난 것이었겠죠. 아무튼 이 3가지가 특징인 것 같아요. 1번, 2번 특징, 즉 실패에 의연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결국에는 잘하는 상태가 되는 그 3번 마지막 특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가장 얻게 되는 큰 보상이 인생이 훨씬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유로우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유튜브나 뭐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엄청 잘하진 않지만 옛날보다는 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좀 더 재밌게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발견할 지점들을 차근차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정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삶에 임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다양하게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